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바꿔드립니다. 안성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맨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성악까지 자세 해야 되죠? 가슴 한번 풀어주고 손 한번 쫙 해서 바른 자세 만들고요. 그다음에 턱 당겨주고 눈은 시선을 앞으로. 이제 말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전화할 일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기분도 달라지고 상대편도 좀 다른 사람인가? 목소리가 다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공명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혀도 움직여보고 뒤에 공명도 만들어보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마치 우리 이 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맨 처음 춤을 배우러 가면 몸이 뻣뻣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뻣뻣함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목 주변이나 이런 몸이 다 유연해야 됩니다. 뻣뻣하면 소리도 뻣뻣해져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 연습.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면서 5분 10분 제가 복식호흡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배가 알아서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숨을 충분히 들어마셨다 등가죽까지 쭉 배짜기라 그랬죠. 배를 짜서 배꼽이 등에 붙을 것처럼 뺐다가 다시 들어 마시고 다시 빼고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하셔도 좋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 복식 호흡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오늘은 이런 재미있는 이 공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얼마 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코미디언 양세찬 씨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그걸 교정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양세찬 씨가 그냥 그 노래 하더라고. 잘 그래도 노래 하는데 보니까 목에 굉장히 힘을 주고 공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신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분이 나무젓가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고 노래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무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와 공명이 된다, 소리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본인은 뭐 약간 달라진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차이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입속 공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소리라는 것은 어금니에서 나온다, 이 송곳니에서 나온다고 하기도 해요. 송곳니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어금니가 굉장히 떨어진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금니가 떨어지면 뒤에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명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내밀면 안 돼요. 턱을 내밀면 다 이상해집니다. 턱을 넣고 이 여러분도 한번 호기심 삼아 이 젓가락 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좀 소리 결이 달라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소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소리 결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더 공명감이 좋아지더라고요. 두 어금니 사이를 떼고 말한다. 이 젓가락을 끼웠을 때 그 느낌 있죠. 그거를 기억해 보시고 그거를 이 입 속에 적용시켜 보는 그런 생각을 자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도 너무 뻣뻣하면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자꾸 부드럽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어금니가 떨어진 느낌인가 보구나.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수다쟁이가 되라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말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말이 좀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말이 적은 경우고 어디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말을 잘하려고 하면 일단 말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해볼 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명한테 해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글로 써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글로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많이 혼자 연습을 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해보고 배우자에게도 해보고 여러 명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보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제가 훨씬 더 숙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리액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료에게 해주기에 적당한 이야기라면 또 이 동료한테도 해보고 이 동료한테도 해보고 또 친구도 이쪽 친구한테도 해보고 저쪽 친구한테도 해보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이야기에 전달하는데 더 숙달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도 조금씩 조금씩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같은 이야기를 여러 명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옆에는 굿 리스너가 사실 있어야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 잘 못해요. 저희 여동생이 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된 것 같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대요. 제 이야기는 별로 들어주신 것 같지 않은데 막내 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아버지가 열심히 들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말하는 게 신나고요. 그것처럼 굿 리스너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런 굿 리스너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여담으로 그 전에 회사에서 손님이 오면 영어로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이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뭐 브리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대화를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영어가 유창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그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를 하는 걸 보니까 저를 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님이 오니까.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설명하는 걸 옆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또 사장님이 한테 평가받는 그런 또 기분도 들어서 또 실제로는 평가가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도 열심히 정리하고 연습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은 사장님이 제가 설명하면 옆에서 이렇게 슬쩍 들어보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낯선 내용이고 이러니까 그 전달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준비도 하고 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무척 그게 좀 긴장이 되고 당황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손님이 올 적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장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면 오히려 그냥 제가 회사를 둘러보게 하고 회사를 소개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요령도 생기고 그 내용도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내용에 더 흥미로운지 또 어떤 내용은 또 흥미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그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아가면서 어떤 내용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은 더 적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정말 좋구나 이런 실감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 재미있는 그런 사람 심리랄까요?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그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은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들어주고 막 그런데 제가 하니까 전혀 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요. 관심이 없는 이야기는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야, 얘 사장님이 할 때랑 제가 할 때랑 너무 다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개 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자세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복식 호흡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수다쟁이가 되라. 오늘 했던 이야기 가족한테도 해보고 동료한테도 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해보는 그런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간단히 정리해서 가족한테 한번 가족이 뭐 아내, 그다음에 뭐 아이들 뭐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아이들도 또 아빠가 이야기하지만 엄마가 이야기해주면 좋아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런 또 대화를 하는 훈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늘 그럴 때도 가슴을 펴고 턱은 당기고 시선은 앞으로 하는 기본 자세를 또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우리가 더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또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또 훈련하는 걸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담아 볼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